이슈앤 상식 11월호 이달 특집은 하반기 은행권 공채 면접 대비 특강입니다. 자, 은행은 안정적이면서 괜찮은 대우, 이것 때문에 취준생 중에선 은행만 공략하는 분들도 계시고 꼭 은행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을 준비하다가 은행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도 꽤 많죠.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재들도 과거와는 좀 다르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팀워크도 필요하고 창의성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접 형태들이 더해졌습니다. 토론 발표 면접은 기본이 되어버렸죠. 세일즈 면접이라든지 협상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준비할 게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은행별 면접의 특징을 좀 파악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입니다. 자, 트렌드 변화에 국민은행이 잘 맞춰가는 이유가 국민은행 스스로도 리딩뱅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변화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었죠. 그 이전과 달리 가볍게 진행하던 PT에서 팀 PT, 그러니까 팀별로 PT를 하게 되면은 개인 부담이, 즉 개인 역량 평가가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 PT로 변환하게 됐죠. 그리고 조직 적응력을 앞세웠던 과거와 달리 개개인의 적합성,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될 게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을 중시 여기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실무진 면접이 좀 복잡해요. 인성 역량에 토론, 세일즈, OT 면접에 PT 면접까지 있습니다. 사실 인성 역량 면접은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기업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기본적인 질문들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기소개 꼭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예,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지원하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건데 안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준비 안 해도 되지 않냐? 물으면 어떡할 건데? 가장 시작할 때 임팩트 있게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자기소개다 보니까 꼭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은행과 관련한 KB국민은행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봐왔느냐, 그거 물어본 겁니다. KB국민은행의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캐릭터가 바뀌었나?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기웃기웃대다가 그냥 지원한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로 고양이, 강아지 중에서 어떤 게 답일까요? 어떤 게 답이 아니라 왜냐가 답이죠. 왜 고양이인지 왜 강아지인지 그게 중요하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추천을 하려면 뭔지 알고는 있어야겠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꼭 합니다. 이게 실무 역량이에요.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고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상품에 대한 특징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일즈 면접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면접과 관련해서 이런 건 왜 물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 뭐냐? 눈총기가 있냐 없냐? 관찰력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요건 하나의 팁인데 대체로 면접은 기업 본사에서 많이 합니다. 본사 건물 앞에 조형물이라든지 1층 로비에 여러 가지 안내문 같은 거 있죠. 이게 대부분 기업의 경영 철학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이걸 활용해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과는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별 질문입니다. 개개인 지원자 자체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결국의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진상 고객을 물어서 뭐하게? 고객 대응 능력을 보자는 거죠. 단점. 어떤 단점을 얘기해야 될까요? 진짜 단점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너무 심한 단점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뭐 술 먹고 친구들하고 막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없는 걸 포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장단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요걸 제시하는 거지. 나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너무 포장하면 좀 티는 나거든요. 밸런스 맞추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면접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솔직 버전.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겠죠. 에이, 근데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러기에는 좀 아깝네요. 그죠? 여러분이 공짜로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자, 이 면접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기업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주는 거라면 당연히 이 면접비는 내가 이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다시 쓰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그죠? 아니, 너무 가식적이지 않냐? 아니,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냥 쓰는 게 솔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 없잖아. 그죠? 면접비 받아서 그냥 술 한잔 먹고 끝낼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쓰고 싶어서 다음번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넥타이를 산다든지 이런 데 썼다 라고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꼭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미 있는 거지. 자,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묻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즐거워하고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물어본 거예요. 감정 물어본 거 아닙니다. 옆 사람을 칭찬해 보래요. 뭐 좋게 얘기하면은 내가 떨어지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옆에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같이 합격할 수도 있죠. 한 명 뽑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료, 선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앞에 계신 면접관들도 여러분이 입사하면 여러분의 선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면 조금은 편해지겠죠. 여러분을 평가하는 평가자라고만 생각하면 부담만 커지니까요. 자, 그 이외에 꼭 물어볼 만한 왜 은행이냐, 왜 우리은행이냐, 왜 KB 국민은행이냐에 대한 답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원 동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은행의 특징, 이 은행이 추구하는 가치, 이걸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실 크게 구분짓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업 자체에 대한 조사입니다. 특히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 참 중요하죠. 홈페이지에 사보 같은 걸 뒤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KB국민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싶네요. KB국민은행. 사실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 조사를 할 때는 대외적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비교 분석을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를 보면 꼭 다른 경쟁 기업과 비교를 하니까 그런 자료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대충은 기억할 거예요. 지점 몇 개였더라. 아니 본 적이라도 있으면 얼추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몇 개 정도였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너 잘못했어 그러진 않습니다.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죠. 가장 싫어하는 책, 가장 기억에 남는 책. 물어봐서 뭐하게요?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죠.
은행은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인재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개발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책 읽고, 강의 듣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거 뭐 배우고, 그거를 꼭 준비해 두셔야 되고, 딱히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바꿔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 책이라도 하나 보자. 그럼 어떤 책이 좋을까? 그럼 그 책 다 읽어볼 시간이 없다면 서머리라도 읽어보고 가는 게 기본적인 대비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 이외에도 조금 어려운 질문들도 있습니다. 뭐 대출에 대해서 은행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핀테크 시대 은행의 방향성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게 전문가들이 정리한 자료예요. 전문가들이 정리한 자료가 어디 있냐? 의외로 찾기 쉽습니다. 물론 시중에 가보면은 책도 그런 게 있어요. 은행의 미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각종 경제 연구소의 보고서들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금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은행의 변화는 어떤지 그런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대비하셔야지 여러분 스스로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잖아요. 미래학자들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죠. 여러분도 그 정도 자료조사는 꼭 필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문제들도 있고 자기소개서 기반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노래방 애창곡 좀 풀어주자고 한 얘기예요. 자, 상대가 여러분에게 배려해 줍니다. 풀어주려고. 그럼 받아줘야겠죠. 기본 예의는 갖추자는 얘기예요. 상대가 진지하게 물어봤다면 진지하게 답하면 되고 상대가 풀어주려고 얘기했다면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꼭 회식 때 내지는 뭐 MT를 가거나 OT를 할 때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정도 멘트는 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가장 힘든, 가장 후회되는 감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이 그때 힘들었던 감정 위주로 얘기하면 찌질한 사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의지가 있는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리더십.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모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만으로 리더십이나 팀워크나 이런 걸 입증하기에는 여러분 경험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리더십의 개념, 팀워크를 발휘하는 방법 이걸 제시하셔야죠. 잘 모르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리더십이나 팀워크에 대한 책이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그 개념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 내용 중에 이런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거 있어요. 예, 그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타고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입사하면 배웁니다. 입사하면 배울 건데 왜 지원을 할 때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되긴 했는데 지금은 직무 역량 위주로 뽑다 보니까 입사 이후에 갖추게 될 역량조차도 지원할 때 평가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이야기 못했던 거 다 얘기해야지. 아니 이야기 못했던 걸 다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항상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정리하는 오늘의 면접을 정리한다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때는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에서 위험한 게 이거죠. 자료 분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료 분석하고 토론 시작하면 자기 의견만,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끝내요. 근데 각자 자기 주장만 얘기하게 되면 토론이 진행이 안 돼요. 뭐 한 번씩 얘기하고 나면 조용해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할 게 없으니까 뭐합니까? 공격하기 시작하죠. 상대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좀 토론을 이끌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토론 면접은 기본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팀워크, 소통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면접 때 많이 권하는 방법이 뭐냐면 토론을 이끌어라.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중간에 정리하거나 또는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의 의견만 제시하는 걸로 끝내기에는 아깝잖아요. 자, 주제들을 보면 일단 요거부터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중시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주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회식 장소로 고깃집이냐 횟집이냐. 아이 뭐 어때 아무데나 가면.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고깃집 가고 싶어요? 그럼 고깃집으로 몰고 가려고 하죠. 그러지 말고 핵심은 뭡니까? 회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자,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에 길이 막혔는데 버스 전용 차선을 탈 것인가 말 것인가. 버스 전용 차선을 타는 건 위법하죠. 고객에게 늦는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뭐 타면 안 된다, 끝. 타야 된다, 끝. 이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기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 아니에요. 토론 주제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하면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론 면접은 시작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 분석하라고 할 때 이 시간을 좀 활용해야 돼요. 진짜 자료만 보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어려운 주제들도 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렵겠죠. 디버전스나 컨버전스의 경우 정보와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죠. 기기 간의 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컨버전스지만 오히려 분리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죠. 애완견 소유자 세금 징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토론을 못하냐? 아니죠. 모를 땐 토론을 이끌어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진짜 모를 때는 토론을 이끌어가고 진행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세일즈 면접입니다. 입사하면 여러분 은행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네, 영업합니다. 대부분이 영업이에요. 여러분이 뭐 전문적인 투자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보는 게 세일즈 면접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고객이 그렇군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득이 핵심인데 감정에 호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고객들은 냉정하니까. 감정에 호소해서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죠. 왜 어렵냐고요? 주택 청약 저축의 경우에는 잘 안 팔려요. 그리고 이미 마케팅 방안은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미 시장에 있는, 시중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는 좀 다른 걸 제시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OT 면접입니다. OT는 오리엔테이션, 일을 배울 때, 처음 시작할 때 배우죠. 누구한테 배웁니까? 선배들에게 배우죠. 자, 선배들과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셔야죠. 하지만 너무 경직된 것도 사회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라고 생각하고 직접 좀 대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묻는 질문에만 답하지 말고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보일까요? 배우려고 해야죠.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사하고 어떻게 할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께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분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근데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PT 면접입니다. 준비 시간을 무려 50분이나 줍니다. 자료가 주어지는데 이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분석하느냐. 분석의 핵심은 아니죠. 그럼 뭡니까? 자료 이해하고 정리를 하는데 자,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해라. 요 자료에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걸 기획할지는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행 코스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짜야 돼. 핵심은 여러분이 제시하는 방안이죠. 그 방안을 설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방안,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근거는 뭐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설득이에요. 설득. 그게 PT입니다. 설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주어진 자료 요약해서 정보 전달할 거면 이게 왜 PT예요? 안내라고 해야지. 이해되시죠? 자, 2차 면접은 임원들이 평가하는데 왜 임원들이 인성 위주로 볼 수밖에 없냐. 임원들은 직접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실무진을 담당하죠. 사람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죠. 그래서 자소서 기반 질문들도 있고 은행에 대한 질문들도 있기는 한데 질문의 범위가 좀 넓어요. 뭐든 물어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실무진 면접 때는 인사부 쪽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죠. 임원 면접 때 그게 가능할까요? 아유, 누가 건방지게 임원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진들은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바운더리 넓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경험이 여러분 2배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KB에 입사하면 어떤 업무, 너무 알고 지원했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내용들이 더해져야 됩니까? 4차 산업혁명의 양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어떤 변화를, 우리 은행이 뭘 대비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나와야죠. 행복에 대해서 왜 물을까요? 가치관 물어본 거예요. 너 행복하니가 아니고 정치색 없이 국가란 무엇인가 가치관 물어본 겁니다. 국가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부모님이 보수라고 해서 여러분이 진보라고 해서 뭐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보수고 친구가 진보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연 끊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공존하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잘 안 물어요. 자, 2차 인성 관련해서 나온 질문들,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여러분의 역량인데 경험을 물었다고 해서 경험 자체를 확인하는 거는 아니에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냐, 가치 있는 일의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질문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무진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비슷한 질문을 임원진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한 사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어서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특히 조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직이라기보단 이거네. 역량이라고 해야겠죠. 세일즈 면접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보자면 최고의 금융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로 고객 응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 분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동안 정말 꼼꼼하게 근데 다양하게 봐요. 1차 실무진 면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고요? 진짜 일할 사람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1차 면접 통과하면 그 다음은 누굴 골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임원 면접 때 특별한 능력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냐? 아니요. 1차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꼭 우리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1차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부터 얘기 좀 할게요. 블라인드는 모든 걸 다 가린다. 자,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블라인드는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요소를 가린다예요. 공정하게 해서 뭐 할 겁니까?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겠다예요. 철저하게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학벌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배제시킨다는 것 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학교 얘기하지 말라 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우리은행은 핀테크 분야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묻는 편입니다. 하기야 은행 준비하시면 기본적으로 핀테크나 인터넷 뱅킹 이런 쪽은 꼭 대비하셔야죠. 그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하기야 여러분도 은행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자, 1차 면접 인성 면접입니다.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씩씩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표정, 시선 처리,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긴장을 하면 이제 처음 면접 들어갈 때 어때요? 바로 못 보죠. 뭐 이렇게 있고,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이러고, 바보 같잖아요. 이런 사람이 은행에서 고객을 응대한다고 생각해 봐요. 뽑는 사람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뭐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떡해. 에이, 뭐 어때요? 여러분 잘 돼봐야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신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주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여러분의 포부가 뭔지, 그리고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게 여러분의 역량이죠. 상사가 공을 가로챈다. 무조건 양보할까요? 바보예요? 그럼 끝까지 다 내 거라고 따질까요? 인간관계 그렇게 안 좋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죠. 판단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준 없이 그냥 대응하면 여러분은 좋은 평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지원했냐? 다른 은행은 지원해 본 적 없냐? 예, 없습니다. 우리 은행만 지원했습니다. 그럼 바로 묻겠죠. 왜? 그냥요. 그건 답이 아니죠.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없이 했다고 하면 납득을 못 해요. 자, 경험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 원하지 않은 지점에 발령될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식당을 갔어요. 맛없어요. 거기 안 가고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입사했어요. 원했던 지점으로 발령 못 받았어요. 그럼 딴 회사 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점이 어디든 뭔 상관이에요. 나중에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근데 원한다는 게 집에서 가까워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사 가면 되지 뭐. 집에서 가까운 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입니까? 왜 여러분이 꼭 그 지점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일과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직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팀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리더십이나 팀워크나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 편이에요. 경험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롤모델이 누구냐,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왜? 나라를 구하셨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뭘 배우려고? 존경한다는 질문에는 뭘 배우고 그 어떤 부분의 삶을 따라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이 내포되어 있어요. 은행원, 직군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은행을 사행시로 그냥 분위기 풀어보자고 한 거죠. 센스를 보여줘서 연예인 뽑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센스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될 질문은 아닌 것 같네요. 사람하고의 관계, 은행에 대한 질문. 고객 자금 10억 유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고객을 대하는 노하우는 여러분보다가 이미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벤치마킹 하시면 되죠. 사보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인터뷰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실력이 있고 대단하게 좀 실적을 낸 이런 분들 인터뷰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게 어떨까요? 자, PT 면접입니다.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조금 달라요. 이게 5분 발표하는 거하고 3분 발표하는 거하고 그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로 어느 정도 시간인지를 꼭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걸 권하고 싶네요. 보조도구가 없고 종이에 의견 쓰고 따로 작성하는 게 PT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핵심을 빵 때리지 않으면 절대 3분 내로 발표 못해요. 주제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미리 공부해야 될 주제들이에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언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편적인 뉴스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정리되어 있는 것들, 주간지나 월간지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전략 마케팅 면접입니다. 세일즈 면접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역할극의 형식으로 가는데 연기 잘하는 게 핵심은 아니죠. 협상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고객 대응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서비스 자세.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현장을 꼭 방문해 보세요. 실제로 방문해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 어떻게 세일즈 하시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장 입고 가서 사회 초년생인 것처럼 해서 뭐 제가 이제 첫 월급 받고 뭐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왔다라고 하면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괜찮네. 그거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한 번도 세일즈 하는 걸 본 적 없는데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글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토론 면접입니다.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핵심만 좀 얘기하자면 자, 상황 제시되고 시간이 30분이에요. 6명에 30분이면 1인당 5분. 그럼 5분 동안만 얘기하면 되냐? 아니죠.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죠. 주제들입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팀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팀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분이 과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거지. 여러분의 의견이 딱 반영돼야 된다.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입사하고 여러분 의견만 강요하다 보면 여러분 독불장군 취급받습니다. 자, 2차 면접, 인성 면접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네요. 인사 담당자가 패기와 적극성, 자신감, 재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조언했는데 이게 우리 은행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은행이 다 그렇죠, 뭐. 물어볼 질문들이 있네요. 5억이 있으면 어디가 쓸 거냐? 돈에 대한 가치가 아니죠. QR코드는 수수료가 없는데 어떻게 수익 낼 거냐? 직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계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기술들, 변화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왜 지원했냐? 다른 은행은 안 가고 왜 여기 왔느냐? 이전 전 직장이나 직무 경험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궁금하잖아요. 왜 그만두고 여기 왔을까? 당연히 물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인성 관련 기출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직업관, 그리고 팀에서의 필요한 리더십, 팔로우십 이런 것들이죠. 물어볼 만한 거 물어본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 거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